2장 함수와 네임스페이스, C++에서 함수와 네임스페이스인데, 자, 일단은 내용부터 보죠. 내용부터 봅시다. 첫 번째 이제 그 디폴트 매개 변수부터 한번 가볼게요. 요게 이제 그 C 언어에 없는 개념이죠. C 언어에 없는 개념인데 일단 문법을 좀 볼게요. 이게 그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뭐 이렇게 PDF 여기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코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 C++ 코드를 보고 바로 내용을 좀 언급해 보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도대체?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void를 반환하는 test func라는 함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를 인티저 뭐 a하고 인티저 b를 인수로 받는다 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럼 저 함수를 호출하는,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 하나 할 거는 이 함수는 콜리죠. 그러니까 피호출자이고 이 메인 함수를 콜러 호출자 함수다. 그럼 이게 형식 인수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 중에서 그것에 대한 실인수. 그래서 저 함수를 호출할 때 구체적으로 뭐 3이나 4다 이렇게. 그럼 이건 실인수죠. 실인수를 규정하고 콜 하시면 제어의 흐름이 일로 이동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 매개 변수가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면 호출자 쪽에서 반드시 실인수를 몇 개 규정해야 됩니까? 2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디폴트 파라미터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보면 이럴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여기다 이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printf로 바로 이제 출력을 좀 해볼게요. a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t, 그 다음에 b는 뭐 %t. 이게 얼마다 이거를 이제 화면에다가 찍어 볼게요. 그럼 매개 변수로 a하고 b가 얼마다라고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3하고 4니까 당연히 a는 3, b는 4라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a는 3, b는 4 잘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호출자 쪽에서 실인수를 반드시 기술해야 되고 피호출 함수의 형식 인수는 아직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 대고 이렇게 3이요 라고 하면은 형식 인수가 2개인데 3, 한 개만 기술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변수 하나의 값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문법상 오류가 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 b에다가 제가 이렇게 값을 10이라고 줘볼게요.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C++에선 빌드가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F4키 눌러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이게 잘 되죠. 대신에 뭐 대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문제는 이놈이죠. 이놈이 참 한마디로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형식 인수를 이거를 실인수를 3이라고 규정했는데 얘가 연결되는 거는 여기에 가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출자 쪽에서 실인수를 기술하는데 이 실인수 기술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3이 B한테 매핑되는 게 아니라 A한테 매핑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호출을 할 때 이랬잖아요. 테스트에 3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B의 값을 이걸 명시를 안 하게 되면은 B의 값을 무조건 디폴트 값인 10으로 규정하니까 그래서 이걸 찍으면 화면에 10이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3,4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 10이라는 기본값을 무시하고 4가 그냥 오버라이드 됩니다. 4로 표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면 이렇게 준 대로, 안 주면 안 준 대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모두 성립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그러니까 문법상 둘 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른바 디폴트 파라미터입니다. 이런 디폴트 값을 줄 때 주의하실 점은 함수 원형에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컨트롤 X, 그러니까 임플레멘테이션을 이 뒤로 뺄게요. 자, 이거를 함수 뒤로. 그러면은 이런 건 이제 오류가 나죠.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함수 원형을 이렇게 위에 올려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이게 해보면 또 에러인데 왜 에러냐면 이게 에러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 위에서 이런 거는 함수의 원형 선언이죠. 그럼 이건 함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선언과 정의가 분리될 텐데 이때 중요한 건 디폴트 파라미터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 반드시 선언에다가 써야 돼요. 자,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형 선언에서는 변수 이름을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그냥 변수 이름을 안 써도 되니까 해보면은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끔 이제 교수님들이 이거 가지고 문법상 오류가 있냐 없냐 시험 문제 좀 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폴트 파라미터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책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매개 변수부터 호출자 관점에서 P호출자의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은 반드시 오른쪽에서 줘야 되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는 왼쪽부터 주게 되는 거죠. 중간에 그리고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 함수 파라미터가 이제 두 개 정도가 될 수 있다. 만약에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왼쪽에다가 기본 값을 주고 싶으면 오른쪽은 또 어때야 돼요? 무조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안 된다. 여긴 초기값 있고 얘는 없고 여기 있고 이렇게 중간에 빼먹으면 안 된다. 주려면 반드시 오른쪽부터 쭉 다 줘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책 보면 되실 텐데 이 뭐 미래 실력이 어떻고 이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게 재밌는 사실은 이 구글 스타일 가이드가 있어요. 코딩 스타일 가이드가 있는데 요거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요거는 읽어보시는데 여기 이제 디폴트 파라미터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쓰지 마라가 이제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코드만 보세요. 호출자 코드만. 그러면 자 이것만 따로 떼볼까요? 여기다 쓰지 말고 제가 글씨로 써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매개 변수로 3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호출했대요. 콜러 쪽에서.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지금 이 한 줄의 코드만 보면 얘를 보면 이 함수의 원형을 함수 프로토타입을 짐작해서 맞출 수 있냐는 거죠.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거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얘가 인티저니까 아마 이렇지 않겠느냐. 아마도 테스트 펑크인데 여기에다 대고 인티저가 한 개로 넘어가는 이런 함수가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 대고 인티저인데 여기다 대고 초기 값이 10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파라미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C++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형을 짐작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이제 디폴트 파라미터다 이런 게 생기면은 결국 뭐가 생기냐면 콜러 쪽에서 이런 게 발생하죠. 모호성이 발생합니다. 쓰고 보니 내 이름인데? 난 최우성인데. 이런. 그래서 모호성, 네, 모호성이 발생합니다.
예, 하여튼 이 모호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호함, 이 모호성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어떤 짐작을 통해 예측했던 게 실제와 다르다. 그러니까 엉뚱한 코드를 작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C++ 코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호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이 모호성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파라미터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웬만하면 안 쓰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쓰셔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가 꼭 필요한 경우인지는 뭐 책 같은 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C++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하나를 조금 요약을 하자면 사실은 이 C++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형성이에요. 자,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죠. 사람은 뭐 인종을 따지면 뭐 흑인도 있고 뭐 황인도 있고 아니면 뭐 백인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종에 따라서 다양한 종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이 다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C 언어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C 언어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함수의 다형성을 지원한다 하지 않는다?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 개가 공존하는 것이 안 돼요. 아니 강사님 무슨 소린가요? 함수 여러 개 공존되는데 메인도 있고 테스트 펑크도 있고 되잖아요. 예, 그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함수는요. 단일 함수가 여러 형태로 구현되어 공존되는 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 반환 형식은 보이드다 이렇게 된 애가 있는데 반환 형식이 보이는 건 똑같은데 이름도 똑같아요. 테스트 펑크인데 매개 변수가 무슨 캐릭터 포인터가 하나가 인자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두 함수는 자 뭐가 같냐면 이름이 같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뭐가 성립하냐면 그러니까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가 몇 개가 되느냐? 두 개가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르고 요게 또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함수 하나가 여러 형태로 구현되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 문법을 지원한다면 이런 경우를 이른바 다형성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러면은 이제 다형성이 제공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다형성이 제공되면 좋은 점은 구현 형태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높인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용할 때, 즉 함수를 콜할 때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호출하는 게 의도한 게 A인데 느닷없이 B를 호출한 것은 아닌지 A를 노렸는데 이걸 호출해봤더니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질문 있으십니까? 이 함수 디폴트 값하고 다형성 얘기 잠깐 했는데 네, 가재는 심편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뭡니까? 질문이. 저번 편에서 봤는데 네. 오셨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질문이. 오버로드에 대해서 얘기 제가 지난번에 했었나요? 함수 오버로드? 아닌 것 같은데 오버로드 아직 완전히는 안 꺼냈는데 이 다음 편에 언급할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끊고 가려고요. 제가 오버로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쭉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좀 끊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네, 요 다형성이라는 걸 알아야 이 모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랑 조합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중 정의 개념, 그러니까 그거랑 합쳐갖고 표현되겠죠. 제가 언급은 했었던 건 참 생각이 나네요. 네, 하여튼 가재는 심표님 오버로드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 그 다음 문장은 없으신가요? 질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질문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 30초 정지 먹었어요. 아, 그 30초 정지는 이건 또 왜 먹는 거예요, 이거? 아, 말 많이 하면 또 이렇게 되나요? 예. 네. 그쵸? 오버라이드는 제가 이제 재정이라고 했죠. 근데 오버로딩 이거는 이게 다중정의죠. 네. 네. 재정의가 오버라이드. 네. 오버로딩이 다중정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써드렸죠? 네. 요대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버라이딩 재정의, 오버로딩 다중정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애매하게 지난번에 했었나요? 네. 하여튼 뭐 죄송하게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또 못하고 있네요. 네, 확인. 일단 지금 이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게 확실히 맞는 얘기니까, 네, 이렇게, 예, 이걸로 기억해 주세요. 이 버전으로. 아시겠죠? 역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질문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을 목이 못 버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녹화를 종료하고요.